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페르미 에너지 얘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 물질을 붙였을 때 다른 페르미 레벨의 물질을 붙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워크 펑션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얘를 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워크 펑션이고, 페르미 레벨이라는 것은 밑에서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아래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채워져 있는 높이가 페르미 레벨입니다. 페르미 에너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페르미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워크 펑션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높으면 위에서 바라다 봤을 때 빼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미 에너지가 큰 거하고 작은 걸 붙였다 하는 거는 말을 반대로 해서 워크 펑션이 작은 것과 큰 것을 붙였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게 지난 시간에 이 페르미 에너지가 크다, 워크 펑션이 작다, 페르미 에너지 작다, 워크 펑션이 크다, 얘를 붙였을 때 큰 페르미 에너지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전자가 옮겨가서 여기는 마이너스로 차징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차징이 된다. 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포텐셜이 낮아지는 건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2에다가 포텐셜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이 그림에서는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마이너스 차징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자 관점에서 에너지는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래서 언제 올라가느냐? 페르미 에너지가 같아질 때까지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이제 평형이랑 물 수면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때 우리가 전자당 프리 에너지라는 얘기를 해서 이 프리 에너지 차이가 0이 될 때까지, 페르미 에너지 차이가 0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얘가 평형 상태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워크 펑션의 차이만큼 이 포텐셜 차이가 생긴다,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워크 펑션이 다른 거를 붙였을 때 어떤 그 점이 있냐면 이런 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붙이기 전에 한 물질을 보면 지금 온도를 이제 높은 쪽하고 낮은 쪽을 비교해 보면 높은 쪽이 에너지가 커서 에너지 크다는 얘기는 속도가 빠르다 라는 얘기고, 그 속도가 빠르면 한쪽으로 빨리 가버리니까 이 그림에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라면 얘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 이동하니까 이 한 물질에 대해서 아까는 물질 두 개를 붙였었는데요. 이렇게 한 물질 내에서 온도차가 있으면 온도가 낮은 쪽으로 전자라면 얘가 옮겨가서 얘가 마이너스 차징이 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높은 쪽보다 온도가 낮은 쪽이 마이너스 차징되니까 일렉트릭 포텐셜을 따지면 요 온도가 높은 쪽이 포텐셜이 높은 겁니다. 높은 건데 우리가 이 그 온도차를 줬을 때 델타 V에 해당되는 것이 보니까 물질마다 특징이 있더라 라고 해서 온도차를 줬을 때 델타 V가 생긴다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제백 효과다, 제백 코에피션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의되는데, 요게 사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요. 마이너스 붙어 있어서 지금 보면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에 V left 마이너스 V right T left 마이너스 V T 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 left 마이너스 T right 분의 마이너스 V left 마이너스 V right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 그 얘기는 T left가 여기에서는 T high입니다. T right가 여기서는 T low입니다. 근데 V left가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V right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죠? 그 얘기는 이 값이 플러스인데 이 제백 코에피션트는 부호를 일부러 마이너스로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이동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이지만 실제 마이너스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얘를 델타 T에 대해서 델타 V 하면 양수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동한 게 음이라서 이 제백 코에피션트를 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의를 이렇게 한다는 걸 잊지 말고, 얘가 만약 플러스 이동하는 게 플러스다 그러면 한쪽이 플러스로 쌓이겠죠, 그죠? 그럼 포텐셜이 반대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의 자체를 생각할 때 마이너스 t left 마이너스 t right 분의 v left 마이너스 v right다, 이렇게 원래는 정의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백 코에피션트라고 그랬고, 이게 제백 코에피션트인데요. 이게 이제 그 전압을 얘기할 때 이제 요 디퓨전에 관한 뜨거운 쪽으로부터 이렇게 차가운 쪽으로 이동할 때 이동하는 양의 차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보면 이게 디퓨전 랭스거든요. 그러니까 디퓨전 랭스입니다. 얼마만큼 멀리 가느냐, 얼마만큼 멀리 가느냐 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멀리 간다는 얘기죠. 이쪽에 속도가 느리다는 걸 덜 간다는 얘기죠. 그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더 간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이 캐리어 농도를 얘기하고, 농도가 높으면 옮겨가는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농도가 높을수록 이 디퓨전이 많아진다. 그리고 차가운 쪽에서 이동하는 것과 뜨거운 쪽에 이동하는 것의 거리의 차이가 날수록 한쪽 이동한다. 2분의 1은 왜 붙었냐면 한 포인트에서 오른쪽 가는 것과 왼쪽 가는 두 가지 이로 나눠지기 때문에 오른쪽 가는 것과 왼쪽 오는 것의 차이가 바로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 이게 정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서머일렉트릭 파워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보통 얘기할 때는 이 델타 V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델타 V는 S의 원래 T 0부터 T까지 SDT 이렇게 하면 측정된 전압 델타 V다 라고 해서 이 값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실제 측정되는 거는 저 서머일렉트릭 파워, 저기 제백 코에피션트를 T에 대해 적분하면 저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연습 문제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연습 문제를 좀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개념적인 부분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 하나 볼까요, 한번? 자, 요게 있는데 한쪽이 고온이다. 고온이면 고온 쪽에 있는 전자 에너지는 페르미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KBT만큼 여기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요렇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보면 여기가 에너지고 여기가 이제 페르미 디렉 분포고, 여기 이제 1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페르미 레벨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여기 2분의 1 대능력이고, 여기에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좀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제 페르미 레벨보다 좀 올라가 있는 전자가 많이 생기고 밑에 비어져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비어져 있는 부분, 여기가 우리가 컨덕션에 관계된다고, 우리가 컨덕티비티, 전기 전도도 할 때 요 근처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난 우리 그룹 활동할 때 전자가 뭘 걸어주면 내가 움직인다 그러면 밑에 옴짝달싹 못하는 거는 컨덕션에 관여하지 않거든요. 알겠죠, 그죠? 딱 같이 있으니까. 이 근처에, 페르미 레벨 근처에 내가 좀 자유로운 것들이 그래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온도차를 줬다는 얘기,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조금 더 높은 에너지가 좀 더 많아지고, 낮은 에너지가 좀 비워져 있거든요. 그럼 비워진 곳하고, 이렇게 좀 올라간 거하고, 요 근처 게 실제 움직이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쪽을 보고 봤을 때 한쪽은 T의 델타 T고 한쪽은 T라 그랬을 때 한쪽 온도가 높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고온 영역의 에너지는 원래 페르미 레벨에다가 KBT에다가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의 에너지가 될 거고, 저온 쪽은 페르미 레벨에다가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KBT만큼 약간 차이가 날 겁니다. 약간 차이 나는데, 여기에 이제 요런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높은 쪽이 K의 델타 T만큼 N에서 더 높습니다. 여기가 K의 델타 T만큼 N에서 더 높거든요. 더 높은 데다가 그러면 이제 이 실제 움직이는 전자 밀도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 N개 가운데 전체 N개의 전자 가운데 요 페르미 레벨 근처 것만 사실은 움직입니다. 이 양자역학적인 하울리 베타 원리에 따른 고전적으로는 전체 N이 다 컨덕션에 관계돼야 되는데 이 페르미 레벨 근처 것만 움직인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랬으니까 이게 전체를 보면 그냥 N이 여기에다 N이 그대로 곱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 온도가 높은 쪽에 에너지가 요만큼 더 높은데 전체 N이 아니라 이 전체 페르미 에너지 중에 요만큼의 KBT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요 에너지 비율에 따라서 요 정도의 개수만 실제 컨덕션에 관계된다고 해서 전체 페르미 에너지 쪽의 비율 상대적으로 KB의 T 여기 것만 실제 전체 N개에서 실제 컨덕션에 관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에너지는 전체 개수의 페르미 레벨 근처의 거의 전자 밀도에다가 그 조금 에너지 큰 거 K 델타 T를 곱을 하면 K의 델타 T의 여기에 이제 요 K 제곱에 T의 EF의 그 다음에 N. 자, 보면, 자, 그래서 이게 이 델타 V가 여기 이제 총 포텐셜 에너지인데 요만큼 에너지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델타 T하고 델타 V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델타 T분의 델타 V는 여기서 E가 약분이 E가 밑으로 내려가고 2분의 여기에서 EF고 여기에 KB의 제곱이고 여기 T에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NKBT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NKB. 자, 그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델타 온도 차를 줬을 때 델타 V가 S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온도에 대해서 비례하는 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비례하면서 여기에 보면 헬리온 농도에다가 전체 차지 농도에다가 KB의 제곱에다가 이 페르미에너지 되어 있으니까 온도가 커지면 이 제베 코에피션트가 온도에 대해서 비례하겠구나 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 터모엘렉트릭 파워라는 것은 제베 효과는 다 같이 읽어볼래요 한번. 페르미 레벨 근처에서의 스캐터링 영향을 받아서 터모엘렉트릭 파워가 물질에 고유하게 주어진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룹 활동할 때 컨덕티브 전기 전도서도 물질을 알려주는 그런 고유 상수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새로운 물질이 딱 나타났습니다. 딱 나타나면 여기에 전압을 전류를 흘려주고 전압 박재면 전기 전도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물질이 뭐다 라는 알아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한쪽은 뜨겁게 가야 한쪽은 차갑게 해가지고 이 사이에 전구를 붙여서 전압을 재어서 이 전압이 얼마인지 재보면 이 물질에도 고유한 특성이니까 이 물질이 뭐다 알아낼 수 있고, 또 우리 제가 배웠던 거 보면 여기에 전구를 흘려주고 그 다음 여기 수직으로 된 전구를 따가지고 수직이 된 전압을 재는데 자기장을 세게 걸어서 이 전압이 얼마나 되는지 재면 콜리티라고 그러죠. 콜리티를 재면 캐리어 농도를 알 수 있고 이 재료를 어떤 물질이다라고 알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 그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새로운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이 이제 무슨 물질이다 알아내는 방법이 재도 이렇게 전기 저항을 재도 되고 온도차로 제백 효과를 재도 되고 폴이펙트를 재서 홀 저항이 얼마나 되는 홀 개수가 되는지 이런 걸 재면 얘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우주에서 날아온 물질인지 다음에 지구에 있는 물질인지 우주에 있는 물질이 다 그 지구에 있다 보면 되겠죠, 그죠?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요 제베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온도 디펜던스가 이렇게 AT 플러스
T분의 B가 되는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논의를 했었죠. 그죠? AT 플러스 T분의 B가 되는데, 이거는 온도에 대해서, 이래 S가 T에 대해서 S가 있으면, 요렇게, 마이너스인 경우, 요렇게 되고, 플러스인 경우,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T분의 1이 들어가는 거는,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온에서.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할 때, 차지가 이동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동하는 방법 중 하나가 얘가 떨어가지고 이제 얘가 진동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전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진동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많이 생기면 요 전압이 더 커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진동하는 게 특별히 저온에서 상대적으로 인자 없냐가 큰 영향을 주니까 특히 저온에서 좀 이 인자 없냐가 영향을 많이 줘서 얘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큰 걸로 생각해서 재료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재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저온에서 특별히 이렇게 되는 것들을 T분의 1 칙으로 해서 전 영역은 아니고 이 영역에 대해서만 예를 해서 설명하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격자 진동에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포논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논이라 그러는데 오늘 포논 조금 배울 겁니다. 포논 드래그라 그래서 T분의 B 해서 포논 격자 진동에 의해서 이게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서머 일렉트릭 파워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개념화한 게 서머 커플인데요. 서머 커플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종류와 다른 물질을 요래 붙였습니다. 요래 붙여서 이렇게 붙였거든요. 여기에 골드메탈을 붙이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여기 이제 100도씨다. 여기가 0도씨다. 그리고 여기는 메탈 A라는 메탈이고 여기는 메탈 B입니다. 메탈 B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재백 효과가 메탈 B가 메탈 A보다 크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메탈 B가 A에 비해서 온도차에 대해서 재백도가 크다는 얘기는 같은 온도차에 대해서 생기는 전위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여기에 전위가 많이 생겨서 플러스 2개가 생겼고 반대편에 마이너스 2개가 생겼습니다. 차징이. 요 타입 메탈 B가 재백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메탈 B의 양단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크기가 개수가 두 개입니다. 같은 양이고 그 다음에 메탈 A가 재백 효과가 적기 때문에 같은 온도차에 대해서 차지가 한 개씩만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 개가 생기고 이게 한 개가 생기죠. 그죠? 자, 한 개 생겼다 가정해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플러스가 생기고 마이너스 생기면 요 사이에 전위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위차가 지금 여기 여기로 갈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전위차를 보면요. 여기 이래 됩니다. T1이라 하고 이걸 T1이라 했을 때 전위차 델타 V는 얘는 T1에서 T 로우입니다. T 로우에 S의 B의 DT가 되고요. 여기서 또 메탈 A로 가게 되면 T 로우에서 T 하이로 S의 메탈 A D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T 하이에서 플러스 T 하이에서 T1으로 오면 T1입니다. S의 B의 DT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가만히 보면 얘를 이제 보면 지금 적분이 T1에서 TL 얘는 TH에서 T1이니까 요거는 이제 TH에서 T1, T 로우로 바뀌고요. SB의 DT가 되죠. 그럼 얘를 이제 로우에서 하이로 바꾸면 얘가 마이너스의 T 로우에서 T 하이로 SB의 DT가 됩니다. 그럼 요거하고 합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T 로우에서 T 하이로 SA 마이너스 SB다 라고 해서 DT다 해서 이제 우리가 요 절대 개수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혈을 꾸미더라도 우리 전압을 이렇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TAB 식으로 해서 이 온도에 대해서 비례하는
관계에 따라서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소리에서 읽어볼래요? 시작. 자, 두 금속의 터모엘렉트릭 전압에 따라서 얘의 그 온도를 잴 수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우리가 재료에 따라서 얼마만큼 온도가 생긴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그 터모엘렉트릭 파워가 이런 식으로 T에 비례한다. 혹은 요거 값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포는 드랙을 넣어서 식을 쓰든 아니면 T에 비례하는 식을 쓰든 요 값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넣어서 적분하면 되거든요. 적분하면 되니까 여러분 연습 문제에서 제가 풀어놓은 걸 보면 이 SA가 이게 뭐 3차식에 의존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식은 복잡긴 하지만 3차식, 2차식이든 여기에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서머커플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제가 이제 어디 잘 가는 이런 사이트 가서 보면 디바이스 마트 이렇게 가보면 센서 들어가 보면 온도, 습도, 수위 센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온도 센서 딱 들어가 보면 종류가 열전쌍이라고 있습니다. RTD 아날로그인데 열전쌍 되어 있는데 열전쌍 되어 있는데 금속이 보이죠,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 온도 센서 K 타입 뭐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전선이 있고 여기 온도 센서 되어 있고 K 타입만 보이고 다른 타입도 있는데 잠깐만요. 다른 타입이 KX 타입 있고 그 다음에 타입이 요거는 T 타입 돼 있죠, 그죠? 서머커플 T 타입이다. 위에 K 타입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여러분 혹시 이런 모양의 그 목욕탕 같은 데서 이런 걸 본 적이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피자 같은 거 구울 때 그 오븐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꽂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혹시 꽂혀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주위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집이 불가마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그 온도 재는 뭐가 프로버 딱 꽂혀 있더라. 혹시 이런 거 꽂혀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우리 집에 그 피자 굽는 그 에어프라이가 있는데 거기 닫다 보니까 안에 온도를 재는 미드가 딱 박혀 있더라. 그런 게 뭐냐면 이제 금속 접합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쪽은 상온으로 놔두고 상온과 뜨끈뜨끈한 온도차를 재는 겁니다. K, T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종류가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 타입 E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읽어요. 이걸 읽어요. 타입 J 그럼 또 읽고 다시 타입 E 타입 J 타입 K 타입 M 타입 N 타입 T 카파 칸스탄 돼 있죠. 아까 그 우리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타입 E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타입 E가 여기에 타입 T가 있잖아요, 타입 T. 타입 T가 있는데 이게 구리하고 칸스탄산이라는 접합을 만들어서 한쪽은 레퍼런스를 상온을 두고 한쪽은 브론즈로 해서 온도를 재는 거거든요. 주로 이런 제거 효과를 재면은 온도가 높은 쪽 잴 때 많이 씁니다. 금속 쪽에 붙여가지고. 그 외에는 반도체식으로 다이오드 같은 것도 온도를 잴 때 쓰기도 하고요. 높은 온도 같은 경우는 이 금속이 높은 온도를 견디니까 이 재배 효과로 우리가 실제 쓰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서머커플이다. 따라하면 서머커플. 예, 서머커플이다. 합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방학 때 보다가 물성전자체에서 배웠던 뜨끈한 온도 컨트롤 부분에 서머커플 공이 하나 보이면 그때 배웠던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기지 한번 킬까요,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 시작돼 있나요? 아직은 없죠? 폭풍 전야인가요, 지금? 폭풍 전야가 같습니다. 시험은 요령입니다, 요령. 시험은 실력이라기보다는 요령이니까 아예 그 생각하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령이 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마음 먹고 이제 그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몰라서 잘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워크 펑션 이 다른 거를 붙였다. 혹은 그 페르미 에너지가 다른 걸 붙였다. 그럼 차제 옮겨가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워크 펑션이라는 게 내가 빛을 조여주면 탁 튀어나오는 거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빛을 조여도 탁 튀어나오지만 우리가 온도를 올리면 페르미 디렉 분포 때문에 높은 에너지 전자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럼 높은 에너지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존재가 있는데, 앞들어 있는데, 걔가 워크 펑션보다 크면 온도만 올려도 얘가 튀어나오겠죠. 그죠? 뭐냐면, 이게 이제, 페르미 디렉 분포가, 이렇게 있다. 에너지에 대해서 페르미 레벨 이렇게 됐을 때 F에 E다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온도를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그 어떤 파이가 있는데 요 에너지가 지금 요게 워크 펑션입니다. 요게 워크 펑션 에너지인데 요거보다 큰 전자가 온도를 올리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요 정도의 전자가 생기는데 이 전자는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온도만 올려도 사실은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금속을 놔두고 그다음 여기에 그 필라멘트를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여기에 가열을 시킵니다. 가열을 뜨끈뜨끈하게 해주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전자 튀어나가거든요. 전자가 튀어나가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여기를 플러스를 걸어주면 반대편에 튀어나온 전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 가고 그럼 이 전자가 이렇게 가서 여기 전류가 암페어가 있다 그러면 전류를 흘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진공에 딱 넣어주면 진공 속에 유리 속에 이게 가열된 필라멘트가 있고 여기에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작은 워크 펑션의 재료가 금속이 있고 반대편에 플러스를 걸어줘서 이 튀어나온 전자를 모아주는 그런 전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아노드라 그러고요. 이걸 이제 캐소드라 그럽니다. 전자가 튀어나오는 전극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진공관이라 그러고 이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여기 반대로 해주면 튀어나온 전자가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튀어나온 전극을 마이너스로 해줬을 때만 전류가 흐르거든요. 얘가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압 전류 관계를 해보니까 부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세츄레이션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튀어나온 전자가 다 전류로 다 기하는 거죠. 요 세츄레이션 되는 전류 관계가 있고요. 반대로 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아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전자 소자가 요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급 진공관입니다. 따라서 2급 진공관. 자, 그래서 이게 한쪽 방향으로 갈 때만 전류가 흐르거든요. 다이오드와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그리드란 걸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극 하나 더 넣어주면 V에 그리드란 걸 넣어주면 여기 그리드가 만약에 플러스다 그러면 전자가 잘 따라올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전자가 뒤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게이트에 따라서 이 그리드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게이트 전압이 이게 양일 때 전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음일 때 감소하니까 요 그리드 전압에 따라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실제 온과 오프가 되는데 얘가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그런 온오프하는 재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볼래요, 여러분? 텀 아이오닉 이미션 열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이온화되어 방출되는 커런트다. 자, 가열을 해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트랜지스터가 발명되기 전에는 컴퓨터가 다 이 지문관으로 스위치 켰다 켰다 했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저 때는 공업 시간에 배웠었는데 애니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주 뭐 지문관 지체만한 지문관으로 다 켰다 켰다 하는 스위치를 해서 켰다가 컴퓨터가 이제 만들어 대포 계산을 따라가는 그 궤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이 지문관이 그 캐소드에서 전극이 아노드로 가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때 이제 나가는 그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전자 2분의 1 ME의 Vx의 제곱이다 되어 있는데 요 에너지가 0보다 뭐보다 커야 되냐면 페르미 에너지보다 플러스 파이보다 클 때 얘가 쭉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전류가 실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전류 값을 보니까 J는 온도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리고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 T분의 온도의 엑스포넨셜 반비례하더라. 얘가 T가 높아지면요. 마이너스 이거니까 이게 작아지죠. 마이너스가 이게 작아지죠. 그럼 마이너스는 얘는 커지는 거죠. 값을 따지면 위치가 그러면 엑스포넨셜이 커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분의 워크 펑션 메탈의 캐소드의 워크 펑션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요 계수가 이제 B의 제로다 혹은 B의 2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위에 열전자가 이런 T의 제곱에 비례하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KBT분의 파이 즉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류가 증가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습 문제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연습 문제 하나 보면 좋은데 여기에서 보면 B0가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얘가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얘가 크면 클수록 커런트 덴시티가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크리티컬한 거는 요 이람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J가 급격히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요 이람수가 작은 금속을 여기 캐소드 전극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연습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A라는 재료는 이람수가 몇 일렉트론 볼트고 B0는 얼마다. 그 다음에 B라는 금속은 이람수가 몇 일렉트론 볼트이고 B0는 얼마다. 이때 전류는 온도가 몇 도씨이다. 이때 흘러가는 열전자에 의한 전류는 몇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냐 혹은 몇 암페어냐 저 면적이 다 나와 있을 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문관에 앞에 있는데 요 캐소드의 전극 재료의 워크 펑션을 알면 되고 그 다음 이 캐소드의 에어리어를 알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가열을 한다 그랬으니까 온도를 몇 도인지 알면 흘러가는 전류 밀도를 우리가 절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서머아이오닉 이미션에 해당되고 요게 이제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B0 B2 돼 있는데 요게 이제 B0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계산이 사실은 되거든요. 어떻게 계산되냐면 요거를 이제 실제 페르미 디렉 분포에서
페르미 디렉 분포에서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온도를 올리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요거를 다 계산하는 거죠. 요게 페르미 에너지에서 워크 펑션을 더한 거 에다가 요 위에 있는 전자가 얼마가 되느냐 얘를 다 계산하면 요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x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전자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다 합니다. 계산 다 해서 얘가 이 전류를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그래프가 여러분 그 반도체 공학을 배우잖아요. 3학년 때 반도체 공학 배우죠. 네, 반도체 공학 1, 2가 있잖아요. 1, 2가 있는데 그 앞에 계산하는 게 저겁니다. 페르미 디렉 분포에서 여기 온도를 올릴 때 이게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보고 전자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계산하거든요. 계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계산이 이게 전체 이퀘이션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 연습 문제에는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식이 좀 엑스포넨셜이 KT분의 E-EF 플러스 1분의 1 이래 가지고 여기 density of state G에 3D에 1을 해놓고 여기 0에서부터 무한대 이렇게 D2를 다 해주는데 이런 계산을 이제 페르미 디렉 인테그랄이라 그러거든요. 그 인테그랄을 계산해서 내가 온도를 바꾸면 이걸 붙였을 때 과연 얼마만큼 넘어갈 것이냐. 금속과 반도체를 붙이면 얘가 쇼키 다이오드라는 걸 만들어지는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걸었을 때 플러스일 때는 전류가 얼마고 마이너스 때는 전류가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에는 필드 캡 트랜지스터라는 것도 있고 접합 트랜지스터라는 것도 있거든요. PNP, NPN 있는데 걔를 붙였을 때 전압 이렇게 걸어졌을 때 전류가 얼마나 흘러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꼭 해야겠냐. 그래서 학교에서는 계산하는 뭘 배우고 한번 시험 적응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 갔잖아요, 그죠? 회사에 가거나 실무에 갔잖아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일일이 다 계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모델 372번, DSC 372번, 트랜지스터를 딱 바꿔놓고, 저하고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전하고 얼마 해서 딱 엔터 치면, 그 스파이스 코드라고 해서 딱 해놓으면, 텍스트에 다 들어가 있어서 알기 요구적으로 나오고,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캐리어 농도,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모양 깊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다 그림을 그려서, 다음에 엔터 딱 치면, 이 캐리어 농도 얼마냐, 깊이 전체 얼마냐, 티캐드라는 그런 툴을 가지고 이 안에 계산하는 걸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대신에 그런 것들을 쓸 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쓰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모르고 쓰는 거하고 아무래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문제가 다르겠죠, 그죠? 프로그램 가라사대 이렇게 했는데 그가 잘못 나왔어요. 그럼 그게 왜 잘못 나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서머아이오닉 이미션이라 그러고 이 이퀘이션을 뭐라 그러냐면 읽어볼래요? 시작. 네, 리차드슨 부시맨이 아니고 두시맨입니다. 두시맨 이퀘이션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요. 여러분 자료 나눠준 걸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직문관이 있죠, 그죠? 이런 모양 많죠, 그죠? 집에 이런 모양 자료에 있는데 여기에 구조가 이래 있는데 여기 보면 구호가 이런 부호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필라멘트가 있고 여기에 그리드가 있고 여기 그리드고 그다음에 여기가 아노드고 여기가 캐소드 C가 K로 표현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혹시 집에 부모님께서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안방에다가 빨간불이 깜빡깜빡하는 그런 오디오 본 적이 있는 사람 들어볼래 한번? 집이든 밖에서든 솔직히 사람 들어봐요 한번. 자기 집이든 어디인가 봤어요? 네. 카페 사장님께서 테이블 같은 데서 진공관에 생각가 태무에 샀군요. 책을 사는 모양이죠. 그 당시 알리에서 일단 집에만 사시고
지금과도 다른 사이트에서 생긴 신호를 지공간을 샀다는 얘기는 여러분 볼 때, 아, 이거는 트랜지스터 한 개 샀구나. 생각 되겠죠, 그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사이즈하고 지공간 사이즈는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다른데, 걔가 작동할 때 밑에 필라멘트 가열을 해야 되니까 불빛이 나오겠죠. 그죠? 불빛이 나오는 게 보면, 아, 저거, 가열시켜서 열전자가 막 나오고 있구나. 내 눈에는 열전자가 보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좀 유식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아, 저게 리차드슨 두시만 이퀘이션에 따라서 전력 얼마 나오는 거다. 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애니악 컴퓨터를 어디에서 컴퓨터 역사 배울 때,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지공간 10만 개를 써서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 얼마나 많은 필라멘트 가열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 방은 뜨끈뜨끈하겠죠, 그죠? 지금도 서버실은 뜨끈뜨끈합니다. 서버실은 뜨끈뜨끈한데, 그게 다 가열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서머아이닉 이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기재 한번 킬까요, 여러분? 기재 한번 킵시다, 한번. 예, 조금 바꿔가지고, 쇼키 이펙트라는 거하고 필드 이미션이라는 것은 이제 방금 얘기할 때 열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터널링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올 때 터널링에 의해서 이제 나온다 그러면 순수 전기장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얘기할 때 쇼키 이펙트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코일을 히터를 가열해 전자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이 스스로 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저를 보면서 나는 전자다. 나는 전자다. 뒤를 돌아봐요. 뭐가 있습니까? 자, 전자가 정말 튀어나왔거든요. 뒤를 돌아봐 뭐가 있습니까? 뒤를 돌아봐요. 뭐가 있습니까? 그 전자 튀어나왔죠. 내가 전자잖아요. 그죠? 각자 다 전자죠. 튀어나와야 금속에서 튀어나왔거든요. 튀어나왔는데 그럼 뒤에 뭐가 보입니까? 금속이 보이죠. 내가 있었던 금속이구나. 그래서 들잖아요. 그죠? 근데 금속은 여러분 전자기학 시간에 금속을 보기를 돌같이 하나 배웠어요? 금속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딱 튀어나왔어요. 근데 뒤에 금속이 있어요. 그러면 튀어나온 입장에서 금속을 뭐로 느낍니까, 여러분? 네? 포스 아니라 전자기학 지식 필요하거든요. 전자기학 배울 때 혹시 전자하고 뒤에 금속하고 딱 갖다 놓은 어떤 교재에서 나온 그림 없어요, 여러분? 교재 어떤 곳에 차지에 튀어나와 있고 여기 금속이 쫙 있다. 그 문제 혹시 이미지 차지 혹시 그 기말고사 보입니까? 지나갔어요? 중간고사 보겠어요? 그럼 되는 기말고사 보면 어디까지 가요? 기세 반사 반사까지 갔구나. 그러면 이게 보면 중간고사 이전에 배운 거니까 금속이 있는데 전자가 있으면 튀어나와 있으면 이미지 차지에서 반대 전하가 반대편에 있는 거죠. 거울상이죠. 그죠? 그러면 금속이 딱 생기는 순간 나는 어떤 기껏 나왔는데 금속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에 나와 똑같지만 반대 차지가 안에 같은 깊이로 있는 거와 똑같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력이 작용하죠. 못 나가게. 그죠? 그러면서 해보면 내가 기껏 튀어나왔는데 금속 나와자마자 목 펑션을 벗어나서 나왔는데 그 다음 주 갈 때 보니까 그 인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내가 갈 때 걸걸치는 겁니다. 어떻게 땡기니까. 그 땡기는 것을 해보면 그런 이미지 차지 때문에 생긴 인력에 의해서 새로운 힘이 만들어진 것을 느껴서 우리가 생각하는 포텐셜 배리어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아래 보이면 그 효과를 쇼키 이펙트라고 합니다. 네, 쇼키 이펙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쇼키 이펙트라는 거하고 튀어나올 때 이런 에너지적으로 이제 필드 이미션 터널링 효과가 생기거든요. 자, 터널링 효과 때문에 필드 이미션이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차지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래 튀어나온다. 그때 우리가 파울러 노을드하임 식이란 거를 써서 튀어나온 전자는 걸린 전기장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마이너스 엑스포넨셜의 이시인데 요게 아까 식이 좀 비슷해요. 리차드슨 두시만 이퀘이션에서 여기 kBt분의 파이 t의 제곱인데 느낌이 비슷한데 E의 제곱에 E 필드에 이렇게 되는 게 비슷하지만 이게 필드 이미션이라고 그래서 터널링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꾼다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 오늘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이걸 배운 게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를 가해를 해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전압을 걸어도 터널링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 배웠거든요. 배웠습니다. 배웠고 자, 그럼 튀어나온 이런 그 전자나 전하가 이제 실제 지나갈 때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 이 강의실에 왔다 갔다 할 때 땅이 튼튼한 게 좋아요? 아니면 땅이 흔들리는 게 좋아요? 튼튼한 게 좋죠, 그죠? 딱딱해야지 얘가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힘들겠죠, 그죠? 다 힘들어서 생각해보면 이 바닥이 흔들흔들거리는 아까 나는 전자다 그랬지만 사실은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이 크리스탈 속에 전자가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제가 조금만 앞당겨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조금 앞당겨서 지금 쇼키 이펙트 필드 미션은 다음 시간에 조금 하고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면 포논, 따라요 포논. 예, 이걸 포논이라 그러는데요. 포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결정 구조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보면 애톰이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용수철로.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할 때 전자는 이걸로 다니겠죠, 그죠? 다닐 겁니다. 다니는데 얘가 좌우로 진동할 수 있거든요. 진동할 수도 있고 얘가 위아래로 진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요 웨이브가 진행하는 게 진동 에너지 이렇게 진동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데 묶여있는 원자가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렇게 진행하는 파가 있을 때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진동할 수도 있고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런 진동 크리스탈에 있는 원자가 사실은 진동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동하는 거를 가장 쉽게 우리 모델링 할 때 이렇게 용수철에 달려있는 하나의 그 질량 m의 용술 상수 베타인 그런데 묶여 있어서 얘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알고 있는 후크의 법칙 일반 물리 때 배웠죠, 그죠? 일반 물리 때 이런 걸 배웠는데 F는 마이너스 K 배웠습니까, 여러분? 배웠죠, 그죠? 배우면서 요거를 이제 힘이란 거는 어떤 포텐셜의 1차 미분이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면 이 포텐셜은 얘를 2분의 kx 제곱이다 라고 배웠고 이거의 공진 주파수가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였는데 k가 m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걸 넣어서 2분의 m 오메가 제곱의 x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요게 용수철에 달린 진동수가 이제 이렇게 오메가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일장에서 배웠던 어떤 애톰이 FCC다, BCC다 그런 연결되어 있는데 얘들이 막 떨고 있구나. 딱 떨고 있는데 얘를 용수철이 매달린 상태에서 막 떨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어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포논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소리, 레티스 웨이브를 포논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웠잖아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의 라플라시안의 푸사이 플러스의 v 푸사이의 e 푸사이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포텐셜 v를 얘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요 v를 우리가 포텐셜 베리어를 쓰기도 하고 포텐셜 웰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포텐셜 베리어 이런 거 여기 인피니트 포텐셜 웰 하기도 하고 파이널 포텐셜 웰에 대해서 우리 경우의 수를 몇 개 봤는데 요 v가 요런 모양이거든요. 요런 모양이니까 사실은 모양 자체가 빗살무늬 토기 모양과 똑같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인피니트 포텐셜 웰입니다.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도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x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걸 보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 그림을 볼 때 자 이렇게 있는 포텐셜 웰에서 우리 에너지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요거라면 요런 거였죠. 그죠? 노드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요게 1이다. 그러면 그 다음 높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높이는 4였죠. 그죠? 그럼 요 4배에서 여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9였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1배 진동, 2배 진동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n이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생각에 지금 그 포텐셜 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2분의 kx 제곱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 경우에 얘가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그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걸 그 유추해 보면 여기에 갇혀 있는 웨이브 펑션의 모양은 처음에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왠지 이걸 같지 않아요, 이것도?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 모양은 분명히 얘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도 모양이 같을 겁니다. 아이고. 자꾸 치워지네. 맞나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니까 간격은 어떨 것 같아요? 간격은 어떨 것 같아요? 위로 갈수록 넓어졌죠, 여러분. 넓어지면 에너지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 폭이 포텐셜 웰 속에 이게 넓어지면 위에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 줄어든다 생각하니까 지금 이게 직각으로 딱 되어 있을 때 1, 4, 9, 16으로 늘어났는데 얘가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모양이. 그럼 늘어난다는 얘기는 위로 갈수록 밑으로 꺼진다는 얘기죠. 위로 갈수록 1, 4, 9 가는 게 아니라 위에 갔을 때는 이 폭이 넓어졌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얘가 올라가야 되는 거하고 얘가 넓어졌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 거하고 생각해보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한데 절묘하게 얘가 2분의 kx 제곱 이 모양이 될 때는 이게 등간격이 됩니다. 이 에너지하고 그 다음 에너지하고 그 다음 에너지가 얘가 등간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용수철에 달려있는 어떤 그 애톰이 있으면 얘가 진동할 때 땅 때렸을 때 진동하는 거하고 그 다음 땅 올라가 진동하는 게 이 에너지 차이가 등간격의 에너지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죠. 그죠? 이게 인피니트 포텐셜 밸류 했을 때 얘가 막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소 원자에서 그렇게 있을 때 간격이 다 비선형이었는데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용수철에 매달려 있고 우리 하늘에 보고 있는 별이 이 사인 코사인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 사인 코사인 바뀌는 걸 만들어주는 이 하모닉 포텐셜을 하니까 이 모양 자체가 에너지 간격이 중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n이 이 에너지가 어떻게 간격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하바 오메가의 n 플러스 2분의 1이더라. 그래서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에너지가 굉장히 쉽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메가는 앞서 이제 봤던 루트 n분의 k 요 기계적한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별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에너지가 되더라라고 여러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출발한 이 하모닉 포텐셜에 갇혀 있는 진동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 구조에서 주위에 묶여 있는 원자들이 막 떨고 있을 때 제일 쉽게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떨림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떨림 에너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떨림이라는 게 여러분 전자기파 가정해 보면 이것도 떨림이 하나의 에너지구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 특별한 위치에 있는 진동 에너지를 이렇게 진행하는 팔을 이렇게 엑스포넨셜의 J의 오메가 t 마이 kx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웨이브로 진행할 수 있고 이 떨림 에너지를 하바 오메가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멘텀을 하바 k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파일의 떨림이 같은 방향인 경우는 우리가 롱지투더널이다라고 얘기하고 떨리는 방향을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일 때 트랜스퍼스 웨이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진동 웨이브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가 있으면 그 안에 이런 전자를 볼 수 있고 이제 물질을 보면 야, 저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떨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떨고 있는 거하고 전자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떨림 에너지, 떨림 주파수하고 에너지 관계를 파장하고 그 다음에 파수하고 이 오메가를 비신경은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였죠, 그죠?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였고 비신 경우에 오메가하고 오메가는 2파이 F였고 2파이의 람다분의 C였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람다 C인데 이거는 KC라서 비신 경우는 이 오메가하고 이 파수라는 K하고 관계가 선형이거든요. 선형인데 과연 이 떨고 있는 포논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이제부터는 포논 그리고 하나의 떨림 이게 알갱이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n이란 걸로 앞에서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낮은 에너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할 때 에너지가 등간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떨림을 얘기할 때 제일 고유 진동수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때 0, 1, 2 숫자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숫자로 표현을 해서 기저 상태, excited state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떨림을 얘기할 때 저 떨림은 3번이야. 저 떨림은 2번이야. 저 떨림은 5번이야. 그렇게 해서 사실 나중에 기술할 때는 어떤 상태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 상태다 하는데 가장 기술을 하기 편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배운 사냥됐습니다. 행렬 배웠죠, 여러분. 행렬 배웠을 때 1,1, 그 다음에 1행에 1열 이런 있잖아요, 그죠? 말을 1행, 2열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1행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다. 의미만 부여하면 되거든요.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를 계산하는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긴 했는데 요 쇼키 팩터 필드 이미션은 맛만 보고 지나갔는데요. 서마이닝 이미션하고 이 서머커플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전혀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14분 남았는데 그래도 좀 활동을 좀 해야겠죠, 그죠? 활동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제가 요거를 여러분한테 해보는데요. 똑같습니다. 이 그룹 활동을 교재 376페이지인데 제가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좀 의미를 논의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용수체 떨림으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과연 이 떨림의 표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속도와
파수하고 오메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과연 빛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들이 이 문제에 나타나 있거든요. 속도가 진행하는 파가 빛인 경우하고 이런 포논인 경우하고 어떻게 바라발제에 대해서 하나의 단면입니다. 자, 여러분 끝나기 직전까지 끝날 때는 그 자리에 제가 끝났다 얘기하고 지금 각자 그룹으로 되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자, 해봅시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지난번 활동했던 거 제가 여기 조변을 놔둘 거거든요. 놔둘 거니까 가져갔다가 다음 시간에 그 봉투 예전에 나눠줬다는 거죠. 그 봉투와 함께 마지막 거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지난번 이름을 안 쓰고 제출한 게 무게가 있어가지고 누구까지 몰라서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조별로 가져가요, 여러분. 가져가서 다음 주에 목요일 날 활동할 텐데 그때 하고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그때 목표를 목요일에 가져와야 돼요. 목요일에 가져오면 돼요. 목요일에 그룹 활동을 이제 여러분들 가져야 되고요. 이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몽투 그대로 가져오고. 같이 해도 돼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됐네. 46분이네. 자, 여러분, 제가 시간을 이번에 좀 초과했어요, 그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수업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번 수업 시간에 그 중간고사 전처럼 한번 문제 좀 설명해 주시나요? 그건 다음 주 화요일이겠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런 시간 따로. 네, 지난번처럼.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 올려놓은 거 봤어요?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예, 보고 있습니다. 이번 거는 안 배운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시험에 혹시 나와요?